사실 RSI 지표가 마틴게일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손절을 사용하지 않고 나는 청산을 감당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게 되면 높은 수익을 발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손절을 꼭 체크해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RSI 지표는 잘만 활용한다면 거래량도 많이 나올 뿐더러 여러분들이 셀퍼럴까지 적절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RSI 지표도 저희 레퍼럴 코드를 가입하시면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예전에 스캔이라는 자산운용사 팀에서 리테일 사업을 하려고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반이 MT4, 그러니까 외환 거래를 위해서 시스템 트레이딩으로 개발됐던 지표였는데 이걸 코인형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서 리테일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아무래도 리테일 사업은 불특정 다수가 많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CS를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었고, 리테일 사업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기관 위주로 진행을 하시는 걸로 해서 이 RSI 지표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자산운용팀에서 마케팅을 좀 도왔었어요. 팀원으로서 좀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RSI가 탄생이라기보단 RSI를 설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 기본 모델이 아주 적은 마진을 통해서 거래 횟수를 많이 일으켜서 약수익을 얻는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매달 3에서 5%의 수익만 얻어서 생활비 형태로만 가져갈 수 있는 모델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간 수익률은 기본적으로 18%에서 36%, 성과가 좋았을 때는 60%까지 성과가 발휘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런 안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전체 시드에서 이 매매에 투입되는 금액이 채 10%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여러 번 다회 매매를 통해서 특별모아 퇴산 전략이죠. 왜 이렇게 하냐면 리스크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을 전부 매매에 투입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100원씩, 1000원씩, 만원씩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적은 금액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누가 보면 약간 치사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리테일 사업이 종료되면서 RSI 지표에 대한 권한을 저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전에 그러니까 OKX를 통해서 10만 불로 돌린 적이 있었어요, 이 테스트를. 그런데 그때 데이터가 제가 이전 계정이다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 트레이딩에서 적용했었던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 자료마저도 다 삭제를 해서 한 6개월치의 자료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RSI 기반의 지표로 이제 매매가 진행이 됐고, 이렇게 MDD가 이만큼까지 떨어진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엔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만들었었고, 실질적으로 1월달에 5%, 2월달에 4%, 3월 4%, 4월 2%, 5월달은 이게 성과가 다 충족된 게 아니라 5월 초에 이 자료를 제가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전체 수익은 18%라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RSI 자동 매매 지표는 비트의 사이즈, 즉 계약수에 맞춰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복리가 아니에요. 단리 개념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리가 적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비트의 가격이 오르거나 혹은 비트의 가격이 낮아졌을 때 그 변동성에 따라서 복리가 적용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최대 연속 수익이 157불, 최대 연속 수익 횟수 17번, 연속 수익이 1400불이네요. 평균 이익이 28불, 10만 불 계좌인데도 평균 이익 거래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은 마진을 쓴 거죠. 보면 이제 손실과 수익 대비를 볼 수 있는데 수익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RSI 지표도 사용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RSI가 감매수, 감매도 시점에서 돌파를 하느냐 변곡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호를 발생시켜주고, 거기에 따라서 매매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마틴게일 방식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RSI 지표를 활용해서 거래량도 많이 일으키고 약수익을 얻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수료 페이백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설정하는 방법에
에 이 창이 들어가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손절을 체크를 해놨는데 보통 마틴게일 방식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손절을 해제할 경우에는 전체 수익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RSI는 횡보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추세가 발생됐을 때는 진입 포인트의 간격을 넓혀놓지 않는다면 큰 손실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유념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본적인 세팅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최소 사이즈 비트로만 진행했을 때 0.01 BTC가 최소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0.01 BTC는 현재 가격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약 430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 없이 진행을 하려면 한 포지션당, 한 주문당 430불에 대한 비용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 자체가 430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 계약 비율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초에 진입한 사이즈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0.01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0.02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엑셀에다가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문 횟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최대 진입 횟수의 기점으로 몇 회가 일어나는지 체킹을 해볼게요. 첫 주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진입 횟수를 4번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초기 계약수가 0.1이라고 하면 여기서 초기 계약수라고 하는 건 비트 혹은 해당 코인의 최소 사이즈입니다. 자, 0.01이 첫 주문에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익절 포인트에 달성하지 못하고 추가 매수가 들어갈 때 여기서 추가 배약 비율이 2니까 2배수가 들어갑니다. 그럼 0.02 BTC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최종 주문은 두 번째 주문까지 들어갔을 때 주문의 사이즈는 0.03 BTC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0.04 BTC가 들어가겠죠. 4배수가 들어갔으니까 2배수가 들어갔으니까 죄송합니다. 0.4 BTC가 들어가겠죠. 첫 번째 주문에서 0.01이 들어가고 그에 대한 2배수가 들어가서 0.02가 들어가고 그에 대한 2배수가 들어가서 0.04 BTC가 들어갑니다. 네 번째에서는 0.08 BTC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0.15 BTC까지 주문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트의 가격, 그러니까 비트의 최소 사이즈의 가격이 0.01 BTC일 경우에 지금 차트 기준으로 430불이 될 거예요. 그냥 예상값입니다.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까 430이면 우리가 2배수씩 늘잖아요. 2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얘는 곱하기 2, 얘는 얘 곱하기 2, 얘는 얘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 내가 마진 금액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이 0.15에 대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6,450불. 우리가 마틴게일 방식을 2배수로 해서 4번의 횟수를 했었을 때 최종으로 진입하는 마진 증거금은 6,450불입니다. 1배로 했을 때고요. 만약 10배로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최소 비용이 필요하죠. 1배 기준으로 6,450불이면 우리가 수수료까지 감안한다면 6,600불에서 6,700불까지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레버리지를 여기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최소 비용은 700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 7,000불 정도의 범위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700불의 비용으로 이 마틴게일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가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여지는 왼쪽 화면에 보여지는 손익이 5.96%니까 레버리지를 10배라고 가정을 하면 59%가 나오는 거죠. 이걸 레버리지를 보시려면 여기 0.01에 0을 한번 지워주시면 10배 사이즈로 들어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수익이 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0.01로 해두시고 최소 사이즈가 0.01입니다. 그리고 나는 추가 진입 포인트는 170포인트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격 기준으로 170불 위아래로 들어가겠다는 거고 최대 진입 횟수는 계약 배율의 횟수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익절 포인트를 적당한 수준으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팁이 있습니다. 우선 최소 사이즈에 대한 이해도만 하신다면 다른 코인에도 적용하실 수 있겠죠. 이더 같은 경우는 OKX 기준으로 최소 사이즈가 0.1 BTC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손절 이용 없이 그대로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백테스팅은 5.96%인데 10배를 적용하면 59.6%겠죠.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RSI 지표는 1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매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래량을 진짜 많이 늘릴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수수료 페이백을 정리한다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10배 기준으로 진행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차트를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이 내역을 좀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초기 계약수. 자, 보겠습니다. 차트에 보시면은 우리는 이 조건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숏이라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기점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가 수익을 보려면 익절 가격이 200이니까 200포인트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얘가 200포인트에 달성하지 못하고 반대로 상승을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포인트에서 추가 진입을 합니다. 지금 추가 진입 포인트는 170이고 익절 포인트는 200이에요. 그래서 익절 포인트를 먼저 보자면 원래 여기서 정리가 돼야 됐었죠. 0.47이니까 10배 기준으로 4.7%의 수익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진입이 익절되지 못하고 추가 매수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포인트를 보면 170포인트, 약 167, 이 구간에서 두 번째 숏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익절 포인트에 달성하지 못했어요. 여기 빨간 선이 보시면 익절 포인트인데 상승이 됐죠. 주문이 되고 나서 익절 포인트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익절 포인트에 또 다다르지 못해서 세 번째 숏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첫 번째 기준으로 보시면 170 더하면 340이죠.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 보면 변동성이 1분봉이다 보니까 물량이 받쳐준다면 정확한 계산값으로 들어가겠지만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숏까지 들어갔더니 또 익절 포인트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기준으로 200포인트에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익절 포인트가 200이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땐 이 주문 자체가 좀 잘못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기점으로 익절 가격 포인트에 도달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0배를 곱하면 7.6%로 마감을 했죠. 10배니까 최소 2% 이상을 수익을 내야 본절입니다. 거래 수수료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볼게요. 처음 진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래서 RSI 마틴게일을 버티시려면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총 3번의 주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9.6%예요. 10배 기준으로. 그러니까 MDD 손실값을 10%까지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절 포인트를 어떻게 설정했죠? 500포인트예요. 제가 클릭을 안 해놨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데, 자, 손절 포인트는 여기서부터 500포인트 구간이니까 약 11.7, 거래 수수료까지 하면 14%까지의 손실폭을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게일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추가 배율로 들어가는데 끊임없이 들어가게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이 4번까지 들어갔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MDD 값, 즉 이 포인트를 설정할 때, 가격의 폭을 설정할 때 이걸 반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익절 포인트도 제가 200으로 잡은 이유는 지금 아까 현재 가격 기준으로 200포인트일 때 0.47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0.47 그 수준이 되잖아요. 나는 10배 기준으로 첫 번째 거래에 4.7%씩만 먹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200포인트가 0.47이니까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셔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자, 그런데 횟수를 늘려볼까요? 여기를 2에 12승까지 해볼게요. 만약 2에 12승까지 한다면 수익이 15%까지 늘어났어요. 지금 차트에 안 뜨죠? 왜 안 뜨냐면 횟수가 너무 많으니까 신호가 있는 데가 매매가 진행이 된 게 여기 빨간 선이 계속 지금 여기서부터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배수로 12까지 들어가면은 계산을 해볼까요? 제곱이잖아요. 제곱. 자, 5번째, 6번째, 7번째, 9번째, 10번째. 자, 지금 12번이니까 11번째, 12번째. 이렇게 보시면 계속 늘어나겠죠. 이제 여기에 곱하기 2,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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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곱하기 2, 또 위에 곱하기 2. 총 들어가는 값은, 총 주문 사이즈는 20BTC. 20BTC면 지금 가격 기준으로 43,000불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86만 불 수준의 주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레버리지로 계산했었을 때 최종적으로 86,000불의 시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요거를 염두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맞는 마틴게일 횟수를 넣으시면 돼요. 뭐 6번까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느꼈었던 거는. 그런데 반드시 손절을 이용하셔야 돼요. 손절을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은 수익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지금 그러니까 적절히 잘 활용하면 이건 진짜 안전하게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빔이 나올 때만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말하는 빔은 예를 들어서 뭐 CPI 발표가 있고 뭐 금리 발표가 있고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잠깐 정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회피를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정지를 해놓고 플랜1을 키는 거죠. 추세에선 플랜1이 작용하게끔, 횡보에선 RSI가 작용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죠. 현재 이 백테스팅은 1월 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RSI 지표를 여러분들이 맞게끔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손절까지 이용해도 현재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수수료 페이백이 떨어집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아까 여기가 지금 264회잖아요. 지금 이 기준으로 내가 시드 자금을 6회라고 했었을 때 0.63은 지금 아까 우리가 0.63 13,760불이니까 우리는 최소 1,500불이 있어야겠네요. 1,500불로 RSI를 활용해서 셀퍼럴 수수료까지 얻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백테스팅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자, 나의 시드는 1,500불이야. 그리고 매매 횟수가 264회고 실질 수익은 커미션, 여기서 커미션을 좀 제거해 볼게요. 커미션 제거하니까 10%네요. 10%인데 레버리지를 10배를 쓸 거니까 100%라고 가정을 할게요. 100% 하면 1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거래 횟수가 저기 적혀 있고 그럼 우리가 셀퍼럴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볼게요. 자, 1,500불의 시드니까 잠시만요. 어차피 단리기 때문에 진입하는 최종 사이즈는 동일해요. 그런데 첫 번째 주문의 사이즈가 0.01이니까 최소 사이즈가 0.01이니까 430불 기준으로 횟수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진입 시드, 그 다음에 레버리지, 진입 청산, 거래 수수료 이렇게만 넣어볼게요. 진입 시드가 430불이고 레버리지는 10배입니다. 그리고 빼먹었는데 매매 횟수, 진입 청산, 거래 수수료 매매 횟수가 264회죠. 그리고 진입 청산은 지금 2번씩 들어갑니다. 진입 청산. 잠깐만. 네. 지금 거래 목록을 보면 진입과 청산을 모두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입 청산은 이제 진입과 청산이 2번 이루어지니까 2회로 해야겠죠. 그런데 매매 횟수에 2회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64회니까 진입 청산 빼겠습니다. 진입 청산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거래량과 거래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2를 곱하시면 되는데 현재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거래량이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113만 5,200불이 나오네요. 거래량입니다. 이게 지금 이 백테스팅 기준으로 돌렸을 때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거래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생한 거래량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발생된 우리 수수료는 얼마이냐? 그럼 여기서 곱하기 0.05 해주시면 돼요. 100분율이니까 0.005죠. 네,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자, 거래 수수료는 567.6불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제공해드리는 수수료 페이백까지 적용을 한다면 얼마일지 볼게요. 수수료 페이백 여기에 곱하기 0.35를 계산하면 198불이 여러분들이 RS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페이백 금액이에요. 근데 제가 최소치로 잡았죠. 진입시드가 430불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마진 횟수로 들어가게 되면 아까 여기 보니까 10번 정도 들어가는 게 있었어요. 6회니까 6회까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게 13,760불. 그럼 1,300불에 한 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때 지금 이게 최소값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대 500불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기준점으로. 그래서 그러면 수수료 페이백 금액과 수익 금액을 계산을 해보면 지금 여기다가 1,500불이니까 15,000불로 해놓을게요. 15,000불로 해놓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얻는 금액을 보면 5%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실질 수익은 한 50% 되겠죠.
그런데 지금 863불, 그러니까 5%, 뭐 이거 맞아? 잠깐만, 이상한데. 맞네. 우리가 1,500불로 10배로 했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1,000불이네요. 그러면 6% 수익이니까 1,046.61불이고, 그다음에 수수료 페이백 금액이 198이니까 최종적으로 얻는 수익은 1,244불. 그러면 거의 80%의 수익을 얻는 거네요. 이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그래서 RSI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수수료 페이백 시스템을 적용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RSI 기반 지표에 OKX만 가능하게끔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걸 가지고 다른 곳에서 돌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기가 받고 있는 최대 커미션을 활용하려고. 그런 악용하시는 분들 한번 써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패가망신 당합니다. 마틴게일이 진짜 위험해서 한 번 빔 나오면 다 청산입니다. 10만 불 계좌가요. 이 테스트 했을 때 10만 불 계좌 손절 걸지 않고 남은 금액이 3만 불이었어요. 가능하시면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제 갑자기 OKX만 되게끔 바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저하고 함께 동행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SI를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아무도 RSI에 대해서 의구심만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잘 활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최소 사이즈로 들어가니까. 레버리지를 10배를 할 필요가 없죠. 5배만 해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맞게끔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값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6번까지 넣을 거고 여기 6번까지 해보니까 마틴게일을 적용하니까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만큼 레버리지를 반영하셔서 계산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절 포인트를 얼마나 감당할 것인가는 숫자를 입력하시고 여기 가격 범위로 직접 보시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롱이니까 나의 손실폭은 500불이니 1.16 10배를 한다면 11%고 5배를 한다면 약 6%겠네요. SL 값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거래량도 많이 발생시키고 여러분들 수익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만 반자동. 그리고 RSI를 더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더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그래서 오늘 RSI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세팅을 한 거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OKX에 설정을 하실 때 여기 사이즈는 그대로 0.01로 넣어주시면 돼요. 최소 사이즈가 꼭 0.01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금이 좀 풍부하면 0.03에서 0.05까지도 괜찮아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안 쓰신다 그러면 최소 계약수를 높여주시면 되시죠. 0.1 뭐 이런 식으로. 0.1은 약 4,300불이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신 상태에서 다른 거 없어요. 어차피 얘는 이 속상에 얼마를 넣던 간에 이 사이즈만큼 주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OKX에서 만약에 이제 세팅을 하실 때 똑같이 add custom 시그널 하시고 RSI 해주시고 1분봉 이렇게 작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시고 제가 만들어 놨던 걸로 한번 볼게요. 이더리움 여기서 넥스트에서 크리에이트 합니다. 여러분들 RSI를 비트고 레버리지 조정해 주시고 0.01 사이즈가 들어가려면 레버리지가 무조건 적용이 돼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내 투자금이 아까 0.01 기준으로 6번이 들어갔을 때 최대로 들어가는 게 0.32니까 최소 1,500불만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최소 1,500불만 세팅을 해 두시면 첫 주문은 430불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RSI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만 빔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손절은 필수. 손절을 안 걸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항상 손절은 필수하시고 자산 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죠.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수수료 페이백 조회하는 거. RSI를 통해서 수수료 페이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OKX 누르시고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안내드린 UID를 입력해서 조회를 하게 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누적 페이백 수수료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미 출금을 했기 때문에 0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지난번처럼 텔레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RSI 지표로 셀퍼럴도 하시면서 수익도 얻어가시고 플랜일로 안전하게 운영하시는 방법을 채택하시는 걸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시겠죠? 하는 방법을.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가 또 설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처음 여러분들이 제가 약속드렸던 것처럼 저와 처음부터 하셨던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한 베네핏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동참하면 반드시 좋은 혜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은퇴학개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